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영어만세 시간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서서히 이제 막 예열되어 가고 있는 영어만세 시간. 이태환 쌤과 함께하는 교육진담의 영어만세. 자, 태환 쌤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해치지 않습니다. 릴라쌤입니다. 항상 여기에는 뭐 본인을 소개하기를 원하는 레옹님이 있었는데, 레옹이 패션에서 밀린다고. 패션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본인이 오지 않은 첫 번째 방송. 저 그래서 오늘 선글라스 벗고 왔습니다. 원래 끼고 오려고 그러다가. 그러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영어만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되게 큽니다. 특히 태환 쌤과 우리 그 릴라 쌤에 대한 장안의 화제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영어 교육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릴라 쌤은 성문 종합영어로 공부하셨나요? 중학교 때는요. 예. 중고 때는 성문 종합영어. 제가 수능 2세대거든요. 성문 종합영어. 저희 삼촌이요. 예. 저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성문 종합영어. 예. 말 바꾸셨네 좀 전에. 예. 죄송합니다. 성문 종합영어 공부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기본 영어 아니고? 저는 가정교육이 잘 돼갖고 종합영어를 꼭 했습니다. 아유, 훌륭하시네요. 근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성문 종합영어 얘기하면은 막 되게 소름 돋아 하시고 왠지 모를 옛날의 추억의 어린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 맞아요. 수학의 정석과 더불어 맞습니다. 성문 종합영어, 이 두 가지가 사실 대한민국 입시의 최고 트렌드였잖아요. 맞습니다. 이제까지 교보문고에서 집계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 정석입니다. 최근에는 해커스 토플, 토익 요 책이 이제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의 어떠한 기준점이 되었었던 것이 사실 성문 종합영어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어느 틈엔가 그런 얘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의 가장 정확하게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어 교육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특히나 이 학부모님들과 지금 현재 학생의 어떠한 이 세대 간에 있어서의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뷰가 너무 달라요.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아있는 화석 태환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서부터 쫙 한번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사실 이제 과거 하게 되면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 그때만 해도 사실 하원 강사 개인이죠. 이 스타 강사 개념으로 해서 그 개인이 전체 수많은 아이들을 이제 잡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연예인처럼 가수처럼. 근데 사실 이제 뭐 연예인이 영화 배우라 이런 경우는 뭐 사실 평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영화를 보고 나서 뭐 독후감을 써라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소감을 써라는 게 없는데 입시라는 건 틀리니까 한 명이 대다수를 이제 잡았던 시절이 과거였다면 2000년대 초반, 중반 이랬다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고 있죠. 일부가. 그리고 지금 그게 흘러가서 이제는 하원 강사 한 명이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왜냐하면 평가 요소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학생마다 수준 차이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거죠. 기억나세요? 몇 년 차이? 4년 차. 그죠. 같은 나이에 4년 차가 나기 때문에 그 수준 차이를 책 한 권으로 한 명의 강사가 하기는 이제 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4년의 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컨텐츠라든지 그걸 메꿀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다음이 뭐냐면 선생님이 혼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학원에 지금 대부분이죠. 일부 관리가 들어가죠. 수업이 1대 다수 수업이 한 8이라고 그러면 관리가 한 2 정도. 근데 2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클리닉 개념이죠. 클리닉 개념. 이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병원으로 말하면 약간 땜빵이에요, 땜빵. 그죠? 예, 근원적인 걸 치료해야 되는데 이 땜빵 개념이 클리닉이라는 거죠. 클리닉도 이제는 구세대로 흘러가고 지금 세대는 정말 맞춤형 시대가 왔어요. 네, 너무 차이 나요. 차이 나고. 그래서 크게 본다 그러면 스타 강사 1인이 전체를 수십만 명을 잡았다. 수백만 명이죠. 저 같은 경우도 한 150만 명 정도를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만약 현장에서 만약에 10만 명? 10,000명만 잡는다 해도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틈새를 메꿀 게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클리닉 시대도 이제는 과거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클리닉도 이제 부족하다. 충분히 부족하고 이제는 학원은 병원이 돼 병원. 네, 병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1대1로 맞춤형으로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시대가 지금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클리닉도 부족하다. 네,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아요. 네네. 아, 다시 또 그 들어도 새로운 단어. 같은 교실에 4년 차. 네. 이게 예전에 제가 성문 종합영어 얘기를 꺼낸 게 예전에 그 성문 기초영문법 책 있고 성문 기본영어 있고 그 성문 종합영어 있었잖아요. 네. 왜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제가 아마 모른 척하면 좀 그 잘못이 가물가물한데요. 그 맨투맨도 있었죠. 맨투맨. 맨투맨. 네, 맨투맨 그렇죠, 있었죠. 맨투맨. 네, 그래서 네. 뭐 일단 사파. 예. 그죠, 그래서 맨투맨. 정통파 성문 기초영문법 공부하고 예, 맞습니다. 기본영어 공부하고 종합영어 공부하고 이게 사실은 아무리 따져봐도 강의실 그 교실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길어야 1년이거든요 격차가. 네,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사실 6개월 다니면은 기본영어 그죠. 끝내고 네. 종합영어 볼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설사 내가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종합영어로 시작해가지고 예문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오히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다. 네. 개인적 영어 격차가 벌어졌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좀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위주의 어떠한 학력고사의 어떤 영어와 어떤 수능의 영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정확히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많이 또 다르죠. 해외 경험이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죠. 예, 예.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 1년에 약 한 그 5만 명 이상 중고생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서 그죠.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외국어인 영어에 대한 말하고 듣는 것들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력 격차는 더 벌어졌다. 네, 야, 이거 정말 매력적인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150만 명을 가르치셨나요? 길 가다 네, 이제 보시면 온라인 그렇죠. 온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그때가 2000년도부터 제가 그렇죠. 저도 살짝 안다고 얘기를 하면은 했으니까. 그 숟가락 얹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 노량진이 대한민국 학원의 중심이었을 때 네네. 그 제가 아는 한 그 최연소 1타 강사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제가 27 후반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대부분이 이제 뭐 한 40대 예.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선배들이 대부분 40대였죠. 네. 50대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때 50대 많았죠. 그렇죠. 50대 많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많았습니다. 무슨 바로 위가 40대였다는 거죠. 네. 제 바로 위가 네, 맞아요. 되게 무서웠죠. 예. 되게 무서웠고 군기도 심했고 그다음 뭐 완전 뭐 정치판이어서 정치판. 네, 정치판이었고. 운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는 지금과 다른 외모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되게 공격적인 외모. 네. 하여튼 그때는 뭐 새로운 어떤 그 전통식 그러니까 성문 종합 네. 이런 개념에서 좀 저항을 더한 것 같아요. 저항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스톰이라고 해서 태풍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그때 이정현의 그 바꾸어라는 노래가 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꾸어라는 단어장 만들었다가 네. 그 제가 한 20만 장을 찍었거든요. 바꿔 단어장을 그 돈을 한 사람은 엄청납니다. 다 불태웠잖아요. 그 선배들이 바꿔라 해서 이름이 선배들 바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 소각장에 다 태웠다는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처음 듣네요. 저랑은 좀 결이 다르시네요. 저는 그 20만 장을 일단 하지도 않았겠지만
난 2만 장만 했어도 저는 아마 그냥 뿌렸을 겁니다. 예. 사라졌겠죠. 뿌렸다가는 이제 사라지죠. 지명 당하니까. 요즘에 뭐 일타 강사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예. 예, 저는 안 봤는데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네. 영어 강사는 뭐 자타 공인 어쨌든 대한민국 일타의 원조 네. 셨죠. 그 원조가 지금에 와서 대중 강의였는데 그렇죠. 네네네 대중 맞아요. 강의. 예, 맞습니다. 대중 네. 강의를 통해서 네. 가장 최대 다수의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하셨던 분이 이제는 그것의 종언을 선언하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좀 고민도 많았죠. 왜냐면 사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 투자잖아요. 투자. 네. 또 남들이 또 가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대형 강의를 하고 싶은 충동도 많았죠. 왜냐면 왜 고생을 사서 하지? 그냥 한 번에 그냥 300 녹화하면 되는데 옛날처럼 가장 쉽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녹화해서 인터넷에 뿌리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1대1이라는 개념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소신이 있었던 거죠. 사실 1대 다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정말 끝까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의미가 없다. 이제 맞춤형 시대가 왔다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스톱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도 많이 했고, 네, 혼자 사실 뭐 마음고생도 많이 했죠.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해보고, 왜냐면 상의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는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음적으로 1대 다수, 1대1, 그 다음에 세미로 하는 거죠. 섞어서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실험을 해봤어요. 했는데 고생하는 거는 1대1인데 가장 효과가 많았고 아이들한테 수강료에 대한 그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얘가 다음 시험을 끝나고 나서 그만둔다? 잠을 편하게 잔 것 같아요. 잠을. 보통 이제 내신 때 되면 학원 강사들이 가장 힘든 게 뭐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탈락생이 생긴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런 두려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난 나의 네. 할 일을 다 했다. 네, 남겨진 게 없다. 이거 이상을 네. 해줘서 한다 그러면, 네, 그건 이제 자책할 필요도 없다. 네, 그리고 또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하는데, 네, 맞춤형 시대가 왔다는 거는 또 지금도 보면 더 사실 더 하루하루 가면서 더 느껴져요. 지금 시대는 정말 맞춤형 시대다. 저도 이제 고교 네. 고등부를 운영하시면서 일요일이 있는 삶을 사는 학원 원장님들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가보면 일요일이 늘 존재합니다. 토요일도 존재.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죠, 사실. 전에 보지 못했던 시스템이고 하니까 그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주중도 좀 휴일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은 이제 좀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와이프랑 좀 보내려고요, 시간 좀. 근데 이제 태환 쌤은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저랑은. 네. 시스템의 완성이 된 거고 저는 잠깐 벌고 이제 조금 좀 쉬고 뭐 이런 개념이고요. 태환 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학원을 가보면 제일 놀라운 거는 학생들이 즐겁게 다닌다는 거죠. 저는 이제 복싱장 가보면 이렇게 3분마다 땡땡 치거든요. 여기는 50분마다 땡땡 쳐요. 그러면 애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활기차게 공부를 하니까 전 그 모습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사실. 막 이렇게 부담 없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원.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저희가 오늘 성문 기초영문법, 성문 기본영어, 성문 종합영어의 시대에서 아주 옛날 1980년대, 90년대의 그 역사의 시대에서 언뜻 생각하면은 그때가 영어의 학력 격차가 더 심해졌을 것 같지만 사실상 그때에 비해서 글로벌 시대의 현재의 대한민국이 훨씬 더 영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개별적이고 맞춤형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 이제 그 평가 요소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신에서는 교과서, 그죠? 서술형, 문법 중시하잖아요. 네. 또 영작 중시하고 수능에서는 독해가 중시하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속에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이들한테 이게 다 내신, 수능, 그다음에 뭐 영작 이걸
그것만 해도 몇 과목이 되는 건 사실 몇 음. 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좀 통일성이 좀 필요한데 너무 학교마다 또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학교는 뭐 영작을 중시하고 저기는 서술형을 중시하고 문법을 중시하고 음흠. 저기는 암기를 중시하고 저기는 외부 지문을 중시하고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평가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도 그 교육 받는 게 달라야 되죠. 컨텐츠가 달라야 되죠. 야, 요건 뭐 다음 주에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예, 괜히 소위 얘기했다가는 네네네네. 30분 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핫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네. 영어 만세.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그러면은 내신과 수능이 네.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포인트가 다르다. 네. 이 사실은 이제 사탐, 국어, 수학 다를 게 없거든요. 네. 공부하는 그렇죠. 내용 자체가. 네, 근데 맞습니다. 영어는 조금 포인트와 뷰에 따라서 네. 접근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진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영어 내신은 과연 어떠한 측면이 좀 주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수능에 보탬이 되기 위한 내신의 대비는 또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또 영어 내신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는 뭐 다음 주에 잘 말씀해 주실 거죠? 네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어 만세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태환 쌤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나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